그 옛날에 학교에서 깨구리 잡아다가 해부 같은 거 하지 않았었나요? 예, 중학교 때.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 실습을 하게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어도 이 벌칙 규정을 한번 보셔야지 어떤 인신상의 피해나 금전적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률사무소 여원의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우쭈쭈라는 샵을 운영하고 있는 정서인입니다. 저는 한국애견연맹 법률심의규정위원장 이강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내용이 아무래도 네. 그 동물보호법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상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들을 쉽게 이해하려면 그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이 있느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역으로 이해하시면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오늘은 벌칙 규정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전반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번 배웠었죠.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네. 벌금은 형사상 형벌 중에 하나다. 형사 처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다.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행정적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벌금은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는 거고, 과태료는 행정법상 행정 제재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벌칙이 물론 이제 사람한테 직접 가해를 하거나 사람을 살해한 경우의 법정형보다는 훨씬 적지만, 아무튼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와 유사하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신체 훼손이나 뭐 상해 내지 살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련의 그 행위 양태 자체는 거의 사람에게 한 거랑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네요. 법정형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 벌칙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워낙 지금 방대해가지고요. 예. 이거 어떻게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벌칙 규정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일반 형사 처벌인 경우하고 좀 차이는 있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뭐 무기징역, 뭐 사형까지도 가능한데, 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뭐 3년 이하 징역이니까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꽤 중한 범죄라고 일단은 그 입법자는 인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법상 재물 손괴, 손괴죄라고 있잖아요. 손괴죄로 본다면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금 법정형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던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를 설명드렸던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인데,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민사상 재물로 볼 수 있으니까 재물 손괴에 해당해서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한마디로 동물보호법상 벌칙 규정이 일반 형사상 처벌 규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형법상 재물 손괴가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 벌칙 제97조 제1항을 적용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징역형의 법정형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 벌금형이 굉장히 세진 거예요. 왜냐면 재물 손괴라는 게, 글쎄요, 제가 이제 현업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재물 손괴로 벌금 받는 게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일반 민사상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보다 훨씬 중하게 보고 있다. 아예 약간 죄질을 달리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하급심에서는 징역형을 직접 선고하는 네.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에 관련되는 법원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 반려견이나 예. 맹견을 관리를 못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 예.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 처벌을 받는데 일반 형사법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일반 형법상 과실범 한마디로 형법은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범죄를 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고의는 없었지만 과실로 잘못해서 뭔가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죽게 만든 건 내가 죽여야지라는 고의를 갖고 있는 사람 물론 당연히 처벌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고의가 없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인데요. 보통 형법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2년 이하 금고거든요. 근데 맹견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맹견 관리 위반으로 한마디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일반 형법상 과실치사보다는 법정형을 훨씬 높여놨다. 이렇게 보여지고 한마디로 맹견 관리가 그만큼 위험하고 그리고 맹견이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높음을 인지하고도 그 관리를 소홀히 해서 실제로 사람이 사망하면 일반 과실치사보다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입법자들의 의도였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그 내용 두세 가지만 이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 동물에 대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신체에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3항과 관련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라고 해서 이 시험과 관련해서 명칭을 도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그런 경우도 일부 있는데 그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동물 미용업이라든지 전시업, 위탁 관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예, 그렇죠. 그런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징역 이외에 또 벌금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벌금이 있고 300만 원 벌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법령에서는 사설 보호소들을 직접 국가에서 일정 부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새롭게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영업자들이 발정을 또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원령이 1년 이전에 12개월 이전에 이렇게 출산시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벌금 사항 중에 가장 낮은 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벌금으로 이렇게 해서 형사벌로 전환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일반 동물 말고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조금 달리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맹견은 그냥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쵸. 진짜 사람을 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질문 잘하셨네요. 사실 맹견은 공격성이 남다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맹견 자체가 일종의 이제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네. 상당히 그 어떤 그 상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감안을 해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과태료 처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양벌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예. 실제 법인의 대표자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이신 분들께서 내가 행동한 거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나는 처벌받을 일이 없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충분히 관리 감독을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만 양벌 규정에서 벗어나지 그렇지 않고 내 종업원, 내 대리인, 내 사용인이 위법한 행위를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위법한 행위를 하면 나도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감독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벌금형이 아닌 행정적 제재로서의 과태료 부과 벌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그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동물 실험 시행기관과 관련해서 장애 책임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축산 농장의 그 인증 제도가 있는데 인증받지 않고 거짓으로 표지를 붙인 거죠.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아까 500만 원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이라고 그랬죠. 300만 원은 또 맹견 관리 규정, 맹견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맹견에 또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맹견을 출입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일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게는 주민등록이 필요하고 네. 동물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동물 등록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이게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학교에서 깨구리 잡아다가 이렇게 해부 같은 거 하지 않았었나요? 예. 중학교 때. 근데 지금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 중에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 실습하게 한 자도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동물보호법상 중요한 내용으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 실습을 하게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제일 마지막에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는. 그러니까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했을 경우 목줄이라든지 가슴줄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동반했을 경우 이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배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변 같은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뭐 가장 높은 형벌인 징역형 규정부터 시작해서 과태료 50만 원까지 굉장히 이제 폭넓은 케이스들을 핵심만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법을 가까이 두고 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이제 법이 가까이 왔을 때는 내가 처벌받을 위험에 있거나 뭐 어떤 행정 처분을 받는 위험에 처해야 그제야 법이 눈에 띄는. 예.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야 비로소 이 법을 찾아보시기보다 그래도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한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벌칙 규정을 한번 보셔야지 나중에
어떤 인신상의 피해나 금전적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네요, 위원장님. 네. 네, 마지막 순서 남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위원장님 한번 해보셨는데 오늘은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하나 내주시죠. 하나하나. 네, 저 하나, 원장님 하나.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벌칙 규정이 총 몇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3년, 2년, 1년, 벌금 6개인가요? 그 객관식으로는 맞았고 주관식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세무 아니야 세무? 100만 원 벌금은 없고 네. 상습범의 2분의 1 가중 규정. 네, 그래서 세모입니다. 우리 원장님 벌금 규정에서 네, 벌금. 네, 가장 높은 액수가 얼마였죠? 500만 원. 깜놀. 깜놀. 오늘 또 제가 밥을 사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동물보호법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제 공존의 질서가 무엇인가 이런 그 생각들을 항상 가슴 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고 네. 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게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윤리이자 도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런 공감하는 시간이 잠시나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